어르신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몸이 자연스럽게 약해진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그 말이 언제나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어떤 분은 이른을 넘어서도 여전히 단단한 걸음으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지만 또 어떤 분은 계단 몇 칸을 오르는 것조차 숨이 차고 힘들어 보입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식탁 위의 선택이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몇 달 동안 무려 219가지의 채소를 직접 비교하며 나이든 근육이 어떤 음식에 가장 잘 반응하는지 조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는 채소들도 있었지만 믿기 어렵게도 실제로 근육에 도움이 되는 채소는 8가지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근육을 더 빨리 잃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놀라게 한 분이 계셨습니다. 79살 김정우 어르신은 몇 년 동안 지팡이에 의지에 걸어오셨지만 어느 날은 혼자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8가지 채소 중 하나를 식탁에 꾸준히 올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몸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큰 힘과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8가지 채소를 하나씩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단 조언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지탱해줄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과 글을 따라오시면서 여러분의 몸이 어떤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천천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8가지 채소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주 평범한 식재료들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 몸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단서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8번째 채소, 녹두입니다. 녹두는 겉보기에는 작고 흔한 콩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완전 단백질에 가까운 구조를 지니고 있어 어르신들의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특히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고르게 포함하고 있어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한 근육 생성 과정을 균형 있게 지원해줍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74세 김태우 어르신은 퇴직 후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이 낙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삽질 몇 번만 해도 기운이 빠져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때 따님이 일주일에 2번씩 녹두국을 끓여드렸는데 한 달쯤 지나자 리어카를 다시 밀 수 있을 만큼 체력이 돌아왔다고 말하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녹두에는 근육 합성의 시작을 알리는 루신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흡수율 또한 매우 뛰어나서 동물성 단백질보다 소화가 편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마그네슘과 철분도 함께 들어있어 기력이 쉽게 떨어지는 어르신들에게는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7번째 채소는 강낭콩입니다. 이 채소는 고추장찌개나 칠리콩으로 자주 쓰이는 평범한 식재료지만 단백질 함량은 물론이고 근육에 꼭 필요한 리신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어르신들에게는 훨씬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용인에 사는 75세 박정호 어르신은 젊을 때 목수로 일하며 고기를 즐겨 드셨지만 나이가 들며 고기 섭취가 줄어든 뒤로는 기력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따님이 강낭콩을 자주 요리에 넣어드리기 시작했는데 2달 후부터는 다시 정원 일을 해도 쉽게 지치지 않고 무릎 통증도 덜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강낭콩은 근육 수축을 도와주는 마그네슘과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철분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천천히 소화되는 탄수화물 덕분에 식후에도 에너지가 오래 유지됩니다. 무엇보다 매일 여러 개의 달걀을 먹기 어려운 어르신들께는 부담 없이 식물성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이처럼 녹두와 강낭콩은 작고 소박하지만 꾸준히 식탁에 올렸을 때 몸이 분명히 반응하는 식재료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강력한 콩, 바로 검정콩과 핑토콩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강낭콩처럼 평범한 식재료 속에 숨겨진 힘을 확인하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콩들이 정말 그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소개할 2가지 콩, 검정콩과 핀토콩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의심은 자연스럽게 희망으로 바뀔지도 모릅니다.
6번째 채소인 검정콩은 단백질 함량도 뛰어나지만 특별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이 항산화 성분은 노화로 인해 생기는 근육 손상을 줄이고 회복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 8.9을 포함한 이 작고 검은 콩은 단순히 근육을 채우는 것 이상으로 몸 전체의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대구에 사는 76세 은퇴교사 이화자 어르신은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허벅지가 타는 듯 아프고 장보기도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녀가 자주 검정콩을 넣은 국이나 찜 요리를 만들어 드리기 시작했고 2달쯤 지나자 손잡이 없이 계단을 오를 수 있게 되었다며 이 조그만 콩들이 보약보다 낫다고 웃으셨습니다. 검정콩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쉽고 가격도 부담 없어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기에 이상적입니다. 특히 근육 수축을 조절해주는 마그네슘, 철분,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에너지가 빨리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5번째 채소는 얼룩 무늬가 있는 핀토콩입니다. 보기엔 소박하지만 100g당 약 9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어 단백질 밀도만 보면 달걀 못지않습니다. 핀토콩은 단백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들어있어 혈당을 안정시키고 에너지를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이만노 어르신은 오후가 되면 힘이 빠져 소파에 기대 앉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부인이 핀토콩을 넣은 찌개를 자주 끓여주기 시작하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다시 리듬감 있는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핀이 된 것처럼 느슨했던 에너지가 다시 조여지고 몸속 중심이 단단해졌다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핀토콩에 포함된 루신과 아이소루신, 마그네슘은 근육 합성뿐 아니라 하루 내내 활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제 4번째와 3번째 채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놀라울 만큼 높고 회복 그 이상의 효과를 보여주는 렌틸콩과 푸콩입니다. 검정콩과 핀토콩에서 우리는 몸이 회복되는 실질적인 변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백질 함량이 눈에 띄게 높고 실제 연구에서도 근육 증가 효과가 입증된 콩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개할 렌틸콩과 푸콩은 단순한 보조식품이 아니라 근육 회복의 중심이 되는 식재료입니다. 4번째 채소, 렌틸콩은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길러온 전통적인 작물이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콩의 영양학적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100끼당 거의 12개 달하는 단백질을 포함하며 특히 근육 회복에 핵심적인 리신 아미노산과 마그네슘,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20년 미국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렌틸콩을 주 4회 이상 섭취한 고령층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근육량과 악력이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단백질 양뿐 아니라 활용 효율에서도 뛰어난 콩이라는 것이죠. 광주에 사는 75세 문성수 어르신은 고기보다 소화가 쉬운 단백질을 찾던 중 렌틸콩을 접하게 되었고 밥에 함께 넣어 지어 드시기 시작한 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특히 낮잠이 줄고 계단을 오를 때 호흡이 덜 가빠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렌틸콩은 고기처럼 씹는 느낌도 어느 정도 있어서 반찬으로도 좋고 스프나 패티 형태로 만들어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소화가 천천히 되며 에너지를 오래 유지시켜주는 덕분에 하루 종일 몸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돕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할 3번째 채소는 푸콩입니다. 일본 요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이 연한 녹색의 어린 콩은 어르신 건강을 위한 숨겨진 보물과도 같은 식재료입니다. 100끼당 약 14개 단백질을 지닌 푸콩은 그 자체로 완전 단백질로 분류될 만큼 아미노산 조성이 뛰어납니다. 특히 루신 함량이 높아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는 근육 저항성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2012년 미국 임상 실험에서는 푸콩 단백질이 운동과 함께할 경우 동물성 단백질 못지않은 근육 증가 효과를 보인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명자 어르신은 정원 일을 마치고 나면 다음날 온몸이 쑤셔서 고생하셨지만 손녀가 삶은 푸콩을 간식처럼 챙겨드리기 시작한 후부터는
근육통이 줄고 허리와 다리의 탄탄함이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푸콩은 맛도 부드럽고 조리도 간편해 간식, 반찬, 샐러드 어디에나 어울립니다. 매일 조금씩만 드셔도 몸이 분명하게 반응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식탁 위의 변화가 몸 전체의 중심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두 채소는 아삭하고 소화가 쉬운 콩나물과 단백질의 절정이라 불릴 만큼 강력한 삶은 대두입니다. 푸콩처럼 부드럽고 간편한 식재료가 근육 회복에 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지나쳐왔던 음식들 속에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었는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할 두 채소는 어쩌면 시장 골목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재료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영양적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두 번째 채소는 바로 콩나물입니다. 익숙하고 평범하게 여겨지는 콩나물이지만 단백질 함량은 100끼당 무려 15개 달하며 발화 과정에서 단백질의 소화 흡수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어르신들께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몇 안 되는 고단백 식품입니다. 인천에 사는 78세 박세준 어르신은 예전부터 콩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다는 이유로 멀리하셨지만 딸이 마늘을 넣어 가볍게 볶은 콩나물을 반찬으로 챙겨드린 후부터는 오히려 속이 편해지고 아침 산책 중 숨이 덜 찬다는 변화를 느끼셨다고 합니다. 콩나물에는 근육 합성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루신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C, 엽산, 철분까지 함께 들어있어 근육뿐 아니라 뼈와 혈액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 아삭한 식감과 가벼운 맛 덕분에 밥 반찬으로도 부담 없이 자주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8가지 중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채소, 바로 삶은 대두입니다. 잘 익힌 대두는 100끼당 약 21개 단백질을 자랑하며 단위 무게당 단백질 밀도로는 계란 4개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대전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다 은퇴한 79세 김미정 어르신은 손떨림과 허약한 다리 근육으로 피아노 앞에 오래 앉지 못하셨지만 손자의 권유로 된장국과 샐러드에 삶은 콩을 꾸준히 넣어 드신 지 석 달 만에 다시 1시간 넘게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대두는 루신뿐만 아니라 철분, 마그네슘, 칼슘까지 균형 있게 들어있어 근육은 물론 뼈와 혈액순환, 에너지 대사까지 동시에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조리법이 간단하고 구하기 쉬워 어르신들의 일상 식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8가지 채소가 모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채소들을 언제,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조합이 몸에 가장 잘 맞는지에 대해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8가지 채소가 모두 소개되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익숙한 재료들이지만 그 안에 담긴 단백질의 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식재료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단 한두 번 먹는 것으로는 몸이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식단에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렌틸콩은 밥과 함께 지어 드시거나 검정콩은 국이나 찜에 곁들이고 푸콩은 간식처럼 삶아서 드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대 선택입니다. 아침 또는 점심에 단백질이 풍부한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먹는 콩나물국, 점심에 곁들인 강낭콩 샐러드, 혹은 대두를 넣은 된장국은 하루의 기초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저녁 시간에는 소화가 부담되지 않는 녹두죽이나 핀토콩찌개가 적당합니다. 특히 녹두는 속을 편안하게 해주면서도 단백질이 풍부하여 숙면 중 근육 회복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조합입니다. 루신이 풍부한 대두나 푸콩은 마그네슘과 철분이 들어있는 렌틸콩, 검정콩과 함께 먹을 때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는 삶은 대두와 콩나물, 저녁에는 렌틸 콩밥과 검정 콩무침을 곁들이면 하루 전체에 걸쳐
단백질과 미네랄이 균형 있게 흡수됩니다. 또한 동물성 기름보다는 들기름, 참기름 또는 올리브유를 활용한 조리가 좋으며 염분은 최소화하여 콩 본연의 풍미와 영양을 살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보충제가 아니더라도 매일의 식탁에서 충분한 단백질을 얻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몸이 반응할 수 있을 만큼 꾸준히 그리고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채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음은 이 채소들을 통해 실제로 삶이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숫자와 연구 결과를 넘어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숫자와 연구 결과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때로 진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8가지 채소를 통해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진 분들을 진료실에서 직접 만나면서 저는 식단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79세 김정우 어르신은 오랜 기간 지팡이의 의지에 생활하셨지만 어느 날 혼자 진료실 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다리를 떨며 힘겹게 일어서는 대신 똑바로 서서 제 눈을 바라보시며 요즘은 버스를 탈 때도 손잡이를 잡지 않고 올라갑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식단에는 단 하나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삶은 대두를 일주일에 3번 꾸준히 드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74세 김명자 어르신입니다. 원예를 무척 좋아하셨지만 땅을 몇 번만 파도 다음 날 허리와 무릎이 쑤셔서 이틀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풋콩을 삶아 드시기 시작한 뒤로는 그런 통증이 훨씬 줄고 마치 몸속에 단단한 기둥이 생긴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식탁 위에 작고 꾸준한 선택이 결국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누구에게나 근육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출발점은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숟가락, 한 접시, 하나의 채소에서 시작된다는 것뿐입니다. 저는 진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서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분들이 다시 걷는 이유는 단순히 운동 때문이 아니라 자신에게 딱 맞는 식단을 찾았기 때문이 아닐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을 전해보려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8가지 채소를 통해 단백질의 힘이 반드시 고기나 보충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녹두에서 시작해 삶은 대두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식재료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근육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살아있는 도구였습니다. 이 채소들은 모두 연구로 입증되었고 무엇보다도 실제 어르신들의 삶에서 그 효과가 확인된 식재료입니다. 복잡한 조리법 없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꾸준히 식탁에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감소증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조절 가능한 변화입니다. 한 그릇의 국, 한 접시의 반찬, 하루 한 줌의 콩, 그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결국 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에는 어떤 채소가 올라가 있나요? 이번 주 안에 오늘 이야기한 8가지 채소 중 한 가지라도 직접 선택해 보실 수 있을까요? 그 선택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조용하고도 단단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혹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채소는 무엇이었나요? 또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몸의 변화를 느끼셨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단순한 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음 시청자에게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혼자 보기 아까운 정보라면 주위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과학으로 검증된 건강 정보와 어르신께 맞춘 식단 이야기를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채소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과학은 분명하고
그 결과는 여러분의 일상을 바꿉니다. 힘을 되찾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식탁 위에서 한 번의 선택을 바꾸는 것, 그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단단하고 자유롭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